네, 반갑습니다. 모두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빌리언 TV의 시청자 여러분, 올해 2020년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언 TV가 특별한 분들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훈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코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반도를 위한 마음, Hearts for Korea. 이런 독일어의 약자인데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소망하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준비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홍규라고 합니다. 저는 토부정신건강연구소라는 NGO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중독, 그리고 성교육, 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한 4년 반 정도 생활하고 올해 8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프랑크 묘링입니다. 고향이 동독도시 구벤이고 연세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동독아시아의 통함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예쁜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저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통일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전교생들 대상으로 북한을 배우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를 상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이 독일 통일 30주년 되는 기념일이죠. 독일에서 오신 프라크 형제님께 또 축하의 마음 받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 통일됐을 때 제가 7살이라서 물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 조금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날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갑자기 식사를 멈추시고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미래의 걱정과 미래의 긴장 그리고 아마 설레셨던 모습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저희 가족은 서독에 많이 여행했어요. 처음 맥도날드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이 되어 제가 가장 좋은 점은 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독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동 시민이라는 열등감이 따라다닙니다. 동독 회사가 많이 없어지고 동독 사람 80%가 직업이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서 서독에 갔었습니다. 제 고향이 구벤에서는 인구가 50%로 감소하고 특히 젊은 사람, 아기들 거의 없어 많은 학교도 문을 닫고 극장도 문을 닫고 지역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구벤에는 경찰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았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찰도 줄어들어서 이제 보안도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등 시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저희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약간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혹시라도 통일이 됐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통일 블루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약간 이런 걱정도 좀 생깁니다. 외상후 울분 장애라는 약간 그러한 정신질환 같은 것들이 통일로 인해서 우울감들이 증가되고 또 그런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독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독일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실업, 실패 경험과 같은 집단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전세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통일 이후 매체와 교육을 통해
만들어준 정체성입니다. 이와 같이 동독 사회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같은 일반 동독 사람들은 사실 통일 이전에 행복한 일상들과 개인 삶에도 개인적 성취이 있었음에도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조금 정치적인 갈등이 생겨요. 이제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여기 와서 탈북민들 경험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겪는 갈등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저도 종종 탈북민들이 이제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부인당하는, 부정당하는 그러한 느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긴 왔지만 그러니까 내 나라 같지는 않은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은 다 지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갈등을 겪는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좀 보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노력이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혼란은 좀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기는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탈북을 했는데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지리 부도를 보면서 이제 지리 부도에는 북한이 뚝 잘린 남한 지도를 보고 되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가 없었는데 여기는 남한만 이렇게 뚝 떼어놓고 보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라고 부르면서 또 이 사회에서 구분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똑같이 이제 북한 정체성으로 또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동독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원했고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 오히려 동독 지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제재에 반대한 반민주주의의 극우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소위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 나갔을까 참 궁금한데.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심해지면서 정말 다 셧다운되고 뭐 거리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강제 그런 조치가 좀 시행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동이 좀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이제 사는 그런 곳에 보면은 1층에 게시판 같은 이렇게 벽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쪽지를 적어놨는데 뭐 강한 산책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하면서 어떤 가족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고, 노숙자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뭐 단체나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담장이나 아니면 철조망 이런 것에 이렇게 봉지에 먹을 거라던가 식료품, 생필품 이제 좀 필요한 것 주머니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먹고 또 이제 입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베를린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되게 깊었었고, 이게 독일을 좀 유지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유럽 사회에서 좋은 그 독일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독일 사람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스페스 포럼이라고 동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그 악셀 슈미트 게델리츠라는 한 개인이 이제 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분은 이제 구동독 지역에 살다가 이제 탈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다시 동독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정원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동독 출신 사람 5명, 서독 출신 사람 5명을 초대를 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독백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로 돌아와서 남북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출신 친구가 이제 메콩강을 건너면서 자기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보고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언니의 손을 잡으면서 언니 너무 무서웠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이렇게 힘든 것은 언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벌써 이제 오열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함께 더 잘 살아가고
좀 더 나아가서 법적인 통일, 땅의 통일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독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맞은 통일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외국인 아기다! 하거나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사실 독일어랑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계속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이는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뭐 하와이유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북한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자주 교류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느끼는 이러한 어떤 구분되는 경험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해서 상당히 불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겨울인데 장갑을 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저는 장갑을 꼈는데 근데 왜 너는 장갑을 끼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겨울에 절대 장갑을 끼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겨울에 손이 시릴 때마다 자기는 북한 사람을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내 삶 속에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페트병으로 이렇게 한 병씩 사가지고 제 냉장고에다 2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그래서 매번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맞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제주도 물이 비었네. 또 오늘은 백두산 물을 한번 마셔볼까?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제 삶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해코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작은 일에서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한국의 서울과 독일의 베를린에서 본부를 두고 활동을 펼쳐가고 있고 또 그 펼쳐가는 활동이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한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면 이미 통일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편하게 내 일상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작은 것들 한 걸음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제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어떤 1차원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통일 대상인 북한은 어떠한 사회이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나 정치 분야에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그 안에 존재해온 많은 갈등들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해 갔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해커를 중심으로 또 주빌리를 중심으로 또 지금까지 한국에 흩어져 있는 또 통일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우리 모두가 이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일이고 또 지금 통일을 살아가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노력으로 또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통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